자, 교재 104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응? 그거 올림포스. 104요? 104. 왜 풀어져 있는 거예요? 왜 풀어져 있지? 그냥 자습한 거 아니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총 5개 지문 중에서 지난번에 2개 했었잖아. 오늘도 2개 할 거야. 다음에 하나 하고 총정리할 거라고요. 자, 오늘 2개씩, 3개씩 할까 했는데 그냥 천천히 꼼꼼하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봐봐. 첫 번째 어떻게 읽냐면 봐라. 보죠? 이거 첫 번째 단락이야. 경제에서 비윤리성이라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치? 경제 파트에서 이 비윤리성이 경제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경제의 발전에 장애가 된대요. 이거는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글쓴이가 경제 영역에서 윤리적이지 않을 때는 경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게 입증됐대요. 그러면서 경제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해되고 있어? 자, 봐라. 여기서 경제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놨지. 자, 칠판 봐봐. 첫 번째 문장이야. 다시 한번. 경제에서 윤리적이지 못하면 경제를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랑 경제가 발전이 안 된다는 그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뭐가 새롭게 등장했냐면 경제 윤리가 등장한 거야. 경제 윤리의 필요성이 등장한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왜 경제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느냐를 알게 해줬지 않니? 이 정보가?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경제 윤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경제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알겠죠? 잘 들어봐. 그냥 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 잘 들어봐. 그 다음 얘가 두 번째 문장이야. 지지난주에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기억해 봐봐. 첫 번째 문장을 읽었어요. 첫 번째 문장 머릿속에 칠판 보지 말고 한번 해봐. 경제에서 윤리적이지 않았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지? 운영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경제 윤리가 필요하다. 경제 윤리가 필요하게 된 배경을 얘기했어.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니? 접속부사가 있어 없어? 기억나? 접속부사? 뭐 대답 안 하기로 뭐 회의한 거야 너희들? 봐봐. 접속부사가 없지? 없으면 반드시 앞문장에 무언가가 끌어들여서 굳혀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경제 윤리가 온 거야. 이 중에 얘가 끌어들여서. 자, 선생님 봐봐. 얘들아,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뭔가를 보잖아. 그럼 이 부분이 확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구체화시킨다고요. 여기에서 경제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접속부사가 없으면 반드시 앞의 내용의 일부가 돋보기로 또 확대된다고요. 경제 윤리는 이제 나오잖아요. 경제 윤리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경제 생활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경제 도덕을 의미한다. 즉, 경제 윤리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경제 생활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경제 도덕이다. 그러면 경제 윤리는 곧 경제 도덕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있어. 다음 문장이 또 있어. 근데 접속부사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앞의 내용이 또 끌어들여져서 확대가 된다고요. 이런 경제 윤리는 경제 도덕의 성격을 띈 경제 윤리는 인간의 경제 활동의 목적이나 행동 양식을 정할 때 가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얘는 뭔가 가치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경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원칙이 되기도 해요. 따라서 경제 윤리는 정리하자면 따라서 이 경제 윤리는 곧 경제 정의예요.
경제 윤리는 경제 도덕이고 경제 도덕은 다시 경제 정의다. 이 세 개는 같은 말인 거야. 그리고 단락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모두 눈을 감아봐. 선생님이랑 이거 나랑은 처음 읽지. 학교에서는 그냥 글자를 읽었지, 그치? 눈 감고 이거 보지 말고. 자, 뭐 눈 안 감아도 되겠다. 이거를 화면을 돌리면 되니까. 잘 봐라. 잘 봐라. 떠들어도 돼. 상관없어. 야, 경제하는 데 있어서 비윤리적이다. 윤리적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대? 뭐라고? 안 들려. 운영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된다 했어. 맞지?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경제 윤리가 필요한 거야. 근데 경제 윤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뭐랑 같다고 그랬지? 경제 도덕과 같다고 그랬지. 경제 도덕은 두 가지 기능을 하지 않아? 어떤 가치를 세워주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판단하게 하는 또 어떤 기준이 된다. 두 가지를 얘기했었지. 그런 측면에서 경제 윤리는 경제 도덕이고 경제 도덕은 결국 뭐라고 그랬어? 경제 정의라고 그랬어요. 저스티스 할 때 그 정의. 됐지?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독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글자 읽으면 안 돼. 글자만 읽는 거 유치원생도 다 읽잖아요. 왜 유치원생하고 똑같은 글 읽기를 하냐 이거야. 우리는 좀 더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에 주어진 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만의 버전으로 끌고 와야 돼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있나 보자. 1번 할 수 있나? 1번? 지금 분독하는 거라고 그랬다. 1번 보세요.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네. 여기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 끊고요. 구체적 사례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끊고 시대적 흐름이 아직 없었어요.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끊고. 자, 이런 것들은 뭔지 아니?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근데 왜 그래? 라는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하려면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측면이야. 얘는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두 개 이상을 얘기해야지 다양한 건데 아직 이런 게 없어요.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 후 아직 몰라요. 5번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몰라요 아직. 그런 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하고 싶지 않죠 지금. 그 다음에 기억은 아직 읽지 않았으니까 다시 백하자. 첫 번째 단락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두 번째. 실제로 실제로 경제윤리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경제윤리가 다시 이렇게 해서 구체화될 거예요. 실제로 경제윤리는 이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해석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공리주의적 정의론이래요. 공공의 이익이 공리야. 자, 얘는 첫 번째 쾌락이나 행복만을 궁극적인 선으로 간주한다. 경제 윤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와 있는데 일단은 공리주의적 정의론을 먼저 볼 거거든. 얘는 즐거움과 행복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행위나 제도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결과만을 중시해요. 과정이 어쨌든 즐겁기만 하면 돼. 행복하면 되고 이득을 얻음으로써 기쁘기만 하면 경제 정의는 실현됐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결과만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 행복의 사회적 합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야. 합을 중시한다는 얘기죠. 이 합을 중시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5만큼 좋아. 그리고 B라는 사람이 10만큼 좋아. C라는 사람은 20만큼 좋아. 그러면 이 사회의 좋은 합은 총 35죠. 그치? 이 사회보다 한 사람은 1만큼 좋아. 한 사람은 2만큼 좋아. 한 사람은 50만큼 좋아. 그럼 거기는 53이죠. 행복의 합이.
그게 더 낫다란 얘기예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예를 드냐면 지문은 그대로 나오는데 얘가 변형돼서 나온다 문제. 그러면 공리주의적 정의론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를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서 문제 낼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 그렇게. 너희들은 이 지문을 처음 보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는 거의 외우다시피 한 내용들이라고요. 가장 흔한 것들. 올림포스에 나오는 지문들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지문을 뽑아요. 적응하기 좋으라고. 자, 그 다음에 이 관점에 따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인데 기수적으로 합산돼. 기수가 뭐야? 숫자 그냥 십진법에서의 기수는 1부터 9까지가 있는 거죠. 숫자로 합산한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되는 제도나 정책을 도덕적으로 옳고 정의로운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관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떤 경제정책 또는 제도가 사회적 효용이란 말이 있지. 효용은 뭐냐면 효과적인 활용, 효과적인 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극대화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과 부의 집중 및 불평등 문제도 정당화될 수 있대요. 한 사람은 1만큼 행복하고 한 사람은 2만큼 행복하고 한 사람은 100만큼 행복해.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잖아. 인도 같은 경우는 빈민층들은 막 그냥 쓰레기 주워 먹고 이렇게 사는데 최고 부자는 뭐 얼마 전에 뉴스에서 살짝 봤는데 재산이 300조? 우리나라 돈으로? 야, 그 매일마다 그거 어떻게 쓰다 죽냐. 인도가 그래요, 인도가. 그게 뭐예요? 사회적 불평등의 격차가 심한 나라가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그 사회의 총합이 기수적으로 숫자가 높다면 그건 좋은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괜찮대. 그러나 공리주의적 정의로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문제 또는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경시, 가볍게 본다는 측면에서 그 한계나 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론은 괜찮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괜찮아? 좋아요.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뭘 제낄 수 있는지. 1번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아직도 구체적 사례는 나와 있지 않지? 2번 시대적 흐름도 안 나와 있죠?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그러지 않죠?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대상이란 건 여기선 뭐예요? 경제, 정의, 윤리 다 되죠, 그렇지?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관점은 아직까지 하나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특징과 한계 설명했지, 한 번. 다른 게 하나 더 나오는 순간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몰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이따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보자. 이번엔 좀 다르네. 만약에 여기서 한 개가 나온다. 그럼 답 1번의 답 4번에 확정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인데요. 얘는 뭐냐? 개인이 지닌 생산 요소를 통해 얻은 생산물에 대해서는 내가 지닌 생산 요소 대표적인 게 뭐니? 노동력이 가장 대표적이죠. 생산해 낼 수 있는 요소, 노동 또는 자본도 있잖아. 돈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치? 노동이란 토지도 있잖아요. 땅으로 돈을 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산 요소, 뭐 노동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자본 같은 게 자본으로 얻은 생산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에게 수익이 아니라 소유, 권리가 있다는 관점이다. 내가 이래서 아니면 내 땅으로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자본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건 다 내 거야 라고 여기는 게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라는 거죠. 이들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잘 봐라. 지금 내 돈 내산 이런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샀고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었는데 국가가 왜 관리해? 개입하지 마. 시장에 문제가 생겼잖아. 다 알아서 돌아가.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죠. 다 알아서 돌아가게 돼 있어. 사람은 욕망을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그냥 우리의 재산을 외부로부터 지킬 수 있게만 도와주고 우리가 장사를 잘할 수 있게만 도와주고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 이게 바로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입장이란 말이죠. 듣고 있어? 네. 자,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개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분배되는 것을 공정하다고 본다. 아니, 내가 10만큼 노력해서 100을 버는 거랑 5만큼 노력해서 50 번 거. 너는 100 갖고 너는 50 갖고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야. 내 능력으로 내가 번 것은 다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공정하다고 본다는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정당한 소유 권리는 잘 봐. 소유물을 취득한 거야. 얻거나 이전, 옮기거나 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절차를 따른다면 그건 다 정당하다.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접속부사 없으니까 앞에 내용이 또 구체화되겠죠. 소유물 취득의 올바른 절차라는 게 뭐냐면 자연의 공유물에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의 공유물에 각자의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한 것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 따진다면 유한된 자원에서 SCV가 열심히 캐는 거야. 캔 건 걔 거예요. 이게 되게 정당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 절차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 과정에서 올바른 절차라는 것은 자발적 교환이어야 돼. 야, 이거 나랑 바꿀래? 콜. 둘이 합의를 해서 교환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주고 싶어. 내가 죽을 건데 내 아들한테 재산을 넘기고 싶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발적 의사지 국가가 야, 너 이렇게 넘겨.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문제는 안 나왔지만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거 엄청 싫어하겠죠. 그치? 버는 만큼 가져가잖아. 그치? 세금 내는 거 되게 싫어해. 그러나 이 관점은 개인의 기여에 미치는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기여라는 건 보통 개인이 소유한 재산 또는 물적 자원의 양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 탤런트 아니면 많이 배웠으면 교육 수준 아니면 나의 노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 중에서 재산이나 교육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잖아. 부모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당연히 그 자식들은 배움의 기회가 더 많아지겠지. 이런 측면에서는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에 따른 분배가 반드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 이 비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한계가 되겠죠.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다양하다는 것은 2개 이상이라고 그랬지? 처음엔 뭘 얘기했어요? 무슨 정의론? 공리주의적 정의론. 지금은 자유주의적 정의론 2개 얘기했죠. 이것만으로도 답은 4번 체크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보자. 마지막. 평등주의적 정의론을 보자. 평등주의적 정의론. 자, 지문의 마지막 단락이니까 이게 마지막이겠죠? 평등주의적 정의론은 공정한 기회균등. 얘들아, 기회 자체가 공정해야 돼요. 최저생활 수준의 보장을 중시하는 분배론이다. 평등주의적 정의론은요, 곧 분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기여한 것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모두 우리는 평등하다. 못생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아버지의 지위,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거나 우린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부와 소득도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대요. 그럼 이때 평등이란 말은 비례적 평등. 너는 이만큼이니까 이거에 비례해서 평등해야 돼. 이것도 해당되고요. 기회의 균등. 일단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조건은 같이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 결과도 평등하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거야. 특히란 건 뭐예요? 앞에서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한 거를 콕 집어서 구체화하겠다는 사인이죠. 특히 급진적 평등주의는 이 중에서 그냥 평등주의가 아니라 급진적 평등주의는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 그 다음에 이에 따른 평등한 권리라는 인간은 모두 똑같다.
잘난 새끼고 못난 새끼고 다 상관없이 다 똑같다라는 관념의 기초에서 모든 경제적 가치가 거의 완전한 평등을 이루도록 분배될 것을 주장한다. 그러면 한 놈은 100만큼 노력했고 한 놈은 10만큼 노력해서 각각 100과 10을 했지만 나눌 때는 50, 50으로 나누란 얘기예요. 공산주의처럼. 그치? 자, 그 다음에 바뀌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관계없이 결과만 평등하려고 한다. 즉 모두 똑같은 소득을 얻게 될 때 사람들은 근로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그렇지? 누가 일하겠어? 근데 많이 해봤자 나보다 덜한 새끼가 더 가져갈 텐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대신에 남들이 일해주기를 바라는 무임승차 행위, 일에 태만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에. 그렇지. 그렇죠? 경쟁이 가장 약하죠. 경쟁의 성격이 가장 약하죠. 왜? 경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1번은 풀었고요. 2번 봅시다. 2번. 자, 보세요.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A에서 C까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은 1960년대 이후에 고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자, 국가가 직접 나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그래도 돼. 내수산업보다 수출산업, 농업보다 공업분에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하였다. 이게 A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부작용도 발생시켰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아예 고착화되었다. 삼성, 현대 이런 것처럼. 자, B는 뭐냐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에서 자, C죠. 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 요게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봐봐. 공리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는 끊고요. 그러면 공리만 생각하는 거야. A는 뭐예요? 국가 주도의 산업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A로 인해 국가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면 또 끊어봐. 이건 본문에서 얘기했던 거지. 얘는 보기에서 얘기했던 거지. 본문과 보기를 잘 연결했나 봐봐. A는 사회적 효용의 총량을 증대한 행위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한 거니까. 맞으니까 제껴. 2번. 자유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 끊고 이거 국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잖아. A는 국가가 시장에 개인이 아니라 개입한 것이므로 또 끊고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 행위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오케이 잘한다. 3번 금방 또 얘기했던 자유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 끊고요. B는 뭐냐? B. 소득과 부의 불평등 상태가 심화되었다라는 부정적 작용이죠. 그럼 B가 올바른 취득 및 이전의 절차를 따랐다면 끊고요. 불평등에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어디에서? 자유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는요. 그러니까 공정한 결과이지만 평등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 B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평등한 권리에 위배되는 거다. 맞아 안 맞아? 맞죠? 4번 자유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 끊고요. C 뭐야? 그냥 복지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의 복지 혜택을 주자는 거죠. C는 개인의 자발적 교환, 증여나 상속에 의해 소유물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끊고요. 공정하지 못하는 행위다. 맞니?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아 이거 왜 나눠줘? 자유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는 뭐예요? 개인이 벌어들인 것은 다 개인 것으로 해야지 왜 그걸 모았다가 다시 평등하게 나눠주냐고요. 그럼 맞아 안 맞아? 5번 평등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 끊고요. C는 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나눠준다는 것은 모든 경제가 완전한 평등을 이루도록 분배하는 방법이니까 경제 정의에 부합하는 거예요? 맞아? 얘들아 완전한 평등이란 건 뭐야?
이게 잘못됐죠. 거의. 거의 n분의 1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얘들아, C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이만큼 벌었으면 여기에 합당하는 이만큼 내는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벌었으면 이렇게 내라는 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평등하다는 것은 비례적 평등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내는 거고 세금을 이만큼 낸다고 해봐. 근데 완전한 평등은 뭐예요? N빵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평등은 설명이 안 된다 여기에서. 이해됐어요? 네. 괜찮아?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자, 보기의 롤스의 관점에서 기억의 문제점. 기억이 뭐였지? 자유주의적 정의론이죠. 그치? 자, 볼게요. 롤스는 선천적 재능, 그 다음에 가정환경, 얘네들은 우연한 거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능이나 가정환경 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또 롤스, 그는 이런 우연적 요소에 의해 분배가 결정되는 사회는 정의가 없는 사회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도 충분히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 롤스의 관점에서 기억을 깐다는 건 뭐예요? 얘네들은 뭐 부모가 뛰어나거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서 자식이 많은 재산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물려받았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문제점을 서술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유주의적 경제론은 뭐라고 그랬었어, 아까? 냅둬라. 국가도 개입하지 말고 개인이 벌었으면 개인이 번 거다. 근데 롤스는 이거를 뭐 어떻게 비판해야 되겠어?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최소한도로 기회의 평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그치? 그래서 올림포스 국어 지문 3번째 거를 여기서 일단락 마칠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어렵지 않지? 자, 다음 게 조금 까다로운데 선생님이랑 따져가면서 다음 거 풀기로 하고, 자, 3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